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수도 키이우와 남부 항구 도시 헤르손 등에서 반격을 시작해 러시아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요. 남부의 보즈네센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 전술부대를 격전 끝에 물리쳤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인 플래닛랩스 PBC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헤르손 공항 활주로에 들어선 러시아 공군의 전투 헬기들이 화염에 휩싸여 짙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헬기 7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구소련이 개발하고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격 헬기 밀-24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인드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추당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며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가 공개한 격추당한 러시아 군기는 수호이 30 플랭커시 다목적 전투기 1기, 수호이 34 풀백 장거리 전투 폭격기 2기, 수호이 25 프로그프 공격기 2기를 포함한 전투기 5기, 힙수송 헬기 2기, 그리고 하인드 2기입니다. 하인드는 건식 또는 공격 헬기로 분류되는 대형 헬리콥터로 범용 헬기인 Mi-8을 원형으로 개발됐으며 1972년부터 구소련군과 그 후계국 및 48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개발한 기체지만 여러 나라로 퍼져 공격 헬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헬기이기에 영화, 람보 등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해왔습니다. 하인드는 지금까지 다수의 전장에도 투입되어 왔고 밀리터리 팬과 게임 팬, 영화 팬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기체입니다. 공격 헬기는 지상 공격 임무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던가 아니면 실용 항공화물, 항공정찰 등 다른 용도로 설계된 것을 개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헬기에 탑재된 무기에 의한 직접 화력 지원은 6.25 전쟁 당시 미국 해병대가 항공기에 열린 문에서 착륙 지점을 향해 무기를 발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운용은 프랑스군이 실용 헬기나 화물 헬기, 관측 헬기에 여러 무기를 탑재하여 개조하는 것으로 좀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 건너와 미국 육군은 전투 장소에 화력 억제나 지상 지원을 행하는 공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헬기의 무장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미군은 UH-1B 휴이 헬기를 개조하여 기체와 평행한 기둥에 기관통과 로켓 런처 등의 부착을 시도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헬기에 탑재하는 장비를 늘리기로 하고 엔진이나 로터를 업그레이드해 파워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파워가 충분하지 않았고 공격 헬기의 본격적인 개발 착수에 이릅니다. 그렇게 미군은 1982년 AH-64 아파치를 탄생시킵니다. 아파치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라고 불리게 되었고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며 큰 전장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아파치는 공격력, 방어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레이더, 탐지 시스템, 전자기기를 갖고 있어 현재도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련 역시 공격 헬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후 1960년대에 Mi-8 헬기에 로켓포트를 장비한 것입니다. 이 무장 헬기는 이윽고 하인드로 발전하여 80년대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하인드는 수많은 파생형이 만들어졌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의 대량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하게 된 것이죠. 하인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격 헬기 중에서도 꽤나 큼지막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무장으로 지상을 제압해가며 기내에 보병부대를 탑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공격을 하면서 보병부대를 투입하는 공중강습을 위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죠. 두 장의 스터브윙이라고 불리는 날개가 있고 양력을 가집니다. 여기에 더해 3개의 무기 탑재 개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인드는 기체 앞부분 턱에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스터브윙에도 다수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물은 기관포, 로켓포, 대전차 미사일 등입니다. 또 최신형에는 지상의 대공미사일 병기에 쓰이는 대공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인드는 근접 항공 지원, 대전차 작전, 거기에 적의 전투기도 격추할 수 있는 공격 헬기이며 심지어 병사도 운송할 수 있는 만능 공격 헬기입니다. 라이벌로는 미국의 아파치가 자주 거론됩니다. 우선 둘의 공통점은 공중전에서의 우세 확보를 위한 상황에 활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들의 천적인 적전투기나 지상의 대공미사일을 위협받을 때 유용하다는 것인데요. 하인드가 탑재한 공대공미사일의 경우 아파치보다 한 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인드처럼 중무장한 건식과 병사 운송을 동시에 해내는 기체는 나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인드는 화력과 병사 운송 능력을 동시에 해내는 세계 유일의 강습 헬리콥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기로 전투와 운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설계지만
어떤 의미로는 성능을 타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인드의 후계기는 좀 더 대지 공격에 특화한 기체가 되어 병사 운송 능력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상에서의 공격에 비교적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인드는 지대 공미사일에 의해 격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쟁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인드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주력 항공 전력으로 애용되었지만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에 의해 엄청나게 격추당했죠. 우크라이나는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상공에서도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직면했을 때 우크라이나 공군력은 한 줌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 수는 70대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전투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인수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전력은 수호이 27 32대와 미그 29 37대뿐입니다. 미그 29는 서방 측 모든 전투기를 압도하는 최강 전투기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근접 공중전 능력은 당대 최강 근접전 파이터인 F-16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부분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군 미그 29가 러시아군 수호이 전투기를 제대로 상대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2월 26일 미그 29를 탄 에이스 파일럿이 개전 30시간 만에 적기 6대를 격추했다는 기적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해당 파일럿은 3월 3일까지 최신의 전투기를 포함한 21대의 러시아 전투기를 박살냈습니다. 21세기 최초이자 사실상 유일한 에이스 파일럿에겐 키이우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의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키이우의 유령이 올렸다는 전과는 미그 29 단독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토의 보이지 않는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방공부대의 조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죠. 한편 러시아는 마리우폴에서 격렬하게 저항해온 아조프 연대 지휘부를 제거하겠다며 비장의 무기인 스페츠나츠까지 투입했는데요. 스페츠나츠는 그냥 직역을 하면 특별한 목적의 군대들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군이나 경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연방군, 내무부, 연방보안국, 정보국 등에서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부대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페츠나츠로 통칭합니다. 러시아의 명장 게오르기 주코프에 의해 창설된 스페츠나츠는 냉전 시대에는 첩보활동기관 KGB와 함께 비밀리에 활동했지만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규모 및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고 냉전 종식 후 그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존재는 아름아름 퍼져 있었고 냉전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은 과격하다 못해 살벌한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었습니다. 푸틴의 미친 조율되지 않은 악기, 범상치 않은 별명들을 갖고 있던 스페츠나츠의 훈련 난이도는 그 어떤 국가의 특수부대보다도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됐을 때는 하룻밤도 안 돼서 수상관절을 제압했던 그들은 크림 위기 당시에도 하룻밤 사이에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정부관청, 공항, 군기지 등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군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마리우폴에서 전멸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시까지 장악을 시도하며 대규모 공세에 나섰을 때 작전 성공을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22 독립근위 스페츠나츠 여단을 투입했습니다. 제22 독립근위 스페츠나츠 여단은 러시아군 총참모부 정보총국 직할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오랫동안 돈바스 전쟁에 참여한 베테랑 부대인데요. 이들의 임무는 아조프 연대 지휘소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목표 달성은커녕 마리우폴시까지 진입과 동시에 우크라이군이 쳐놓은 덫에 걸려 타이푼 트럭 2대, 티그르-M 전술 차량 3대, 지원 차량 2대와 BTR 장갑차 1대를 잃고 150여 명의 피해자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그 악명 높다는 체첸 특수부대는 투입되자마자 패배하고 붙잡혀서 수영까지 밀리며 공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들이 한낱 빈집털이로 전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 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포로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만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러시아군 중 절반은 본인들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동계 훈련지로 이동하다가 그러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안을 유지한다고 스마트폰은 다 압수했는데 정작 무전기를 안 줘서 상부와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스페츠나츠 대부분은 자기가 어느 공항에 강화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보급 계획을 황당하게 짜는 바람에 물자는 아직도 러시아 본토에 집적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배고파서 눈이 뒤집힌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슈퍼
빵집을 터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징집병들은 자신들이 내린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쨌든 춥고 배고프니 장비 버리고 타령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작전사령부는 예하 부대들과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전부 기정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맥을 못 추는 러시아군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전황과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기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